김수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네, 오늘 핫 이슈 한 가지 돌려보고 비틀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 관련해서 문자 보내주시는데 제가 좀 이따 읽어드리고요. 오늘 지금은 이종훈 박사와 함께 측면 승부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훈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뭘 한번 승부 걸까요? 검찰 역사의 5점. 이거 뭐 요즘 이야기 많이 되고 있는 여검사 성희롱 사건, 추행 사건입니까? 아, 그게 아니고요. 뭡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헛다리 짚었네요, 제가. 예. 입장문을 발표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아시다시피 이제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가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 청와대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을 구속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혐의입니다. 네. 그런데 이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을 이 국정원 특활비 의혹 사건의 주범 하하. 그리고 김백준 전 기획관을 방조범으로 예. 이렇게 적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 대통령 측이 가만 안 있었죠.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사실관계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2018년 2월 5일은 검찰 역사의 5점으로 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 경고 메시지라고 하셨는데 이런 문자 메시지를 들어보면 나 진짜 중요한 거 하나 가지고 있거든. 몇 개 들고 있거든. 이런 느낌이 자꾸 들어요. 아, 그 얘기 이미 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이제 그 출국하시면서. 예. 출국장에서. 예. 예. 그때 그런 약간 이제 엄포성 발언을 하고 나서 그 뒤에 이제 곧바로 측근들이. 네. 우리 뭐 가지고 있다. 예. 그러니까 지난 정부. 특히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 관련해서 뭐 우리라고 예. 뭐 가지고 있는 게 없겠느냐. 예. 라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죠. 예. 이번 그 BH 박스에서는 그 내용이 안 나왔던 모양이죠. 모르죠 뭐. 예. 예. 있을 수도 있고. 네. 이명박 대통령 측은 나는 끝까지 모르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입장문 내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듭 밝히지만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지난번에 이 말씀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관련 당사자의 진술도 엇갈리는 상황에서 확인도 없이 전직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주범이라고 규정한 것은 모욕을 주기 위한 전형적인 짜맞추기 수사다. 이렇게 다시 한번 혐의를 부인을 했습니다. 검찰이 주범으로 판단을 내린 이유가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 공소장에 이렇게 적을 정도면 예. 뭔가 명확한 증거가 없이는 하기 어렵죠. 예. 김백준 전 기획관의 이제 진술 번복이 사실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예. 김 전 기획관이 당초에는 이 국정원 특활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제 부인을 했어요. 네. 그런데 국정원 예산관, 그러니까 전 예산관이죠. 예. 이분이 김 전 기획관에게 2억 원씩 두 번에 걸쳐서 네. 현금이 담긴 쇼핑백을 청와대 인근 주차장에서 전달했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을 한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대질 신문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부인하기 어려워진 겁니다. 네. 시인을 이제 한 거고. 예. 그 이후에 이제 이 전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 자금 받아서 보관을 하다가 청와대 수석실, 장관실 등의 경력금 취지로 이렇게 내보냈다라고까지 이제 진술을 이제 내놓은 네. 거죠. 사용처, 그러니까 용처에 대해서도 이제 진술을 한 겁니다. 그 김 전 기획관, 김백준 기획관이죠, 그죠? 네. 말고도 또 다른 분이 진술을 하셨습니까? 뭐 다른 예, 경우는? 여럿이 진술을 했죠. 예. 일단은 뭐 그 당시에 이제 나름 문고리로 알려져 있는 예. 그 김희중 전 그 청와대 제1부속실장 네. 경우에도 국정원에서 이렇게 한 1억 원 가량 미화를 받아서 이 전 대통령 내외에 미국 국빈 방문 전에 네. 김윤옥 여사 측 행정관에게 전달했다라고 네. 이제 진술한 게 있고 예. 또 김성호 원세훈 전 국정원장들 역시 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청와대 측 요구로 특활비를 전용해서 조성한 돈 예. 김 전 기획관에게 전달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예. 또 이 전 대통령의 그 친형 이상득 전 의원 측 측의 그 인사로 알려져 있죠. 김주성 전 그 국정원 기조실장 경우도 예. 독대를 해서 국정원 특활비 지원 이거 계속 이렇게 돈을 가져가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그런 이제 진언을 했다.
이렇게 또 진술을 한 바가 있죠. 네. 저는 절대 피의자나 누구를 두둔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 네. 예를 들어서 김유롱 여사 1억 바꿔서 국빈 방문 때 명품 샀다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국회의원 한 분도 발표를 하셨고 여당 의원들이 이제 여당 의원들이 하잖아요. 했죠. 검찰에서 조사되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어떻게 해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겁니까? 제보자가 있거나요. 예. 아니면 이제 검찰 쪽에 누군가를 통해서 얘기가 흘러나왔거나 이제 그런 건데 그 당시에 이제 검찰 쪽에서는 우리 수사 내용엔 그런 건 없다라고 이제 밝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은 이제 누군가 제보를 했을 것으로 그 당시 이제 청와대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추정만 지금 이제 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근데 사실은 여당 의원들이 너무 앞질러서 네. 이렇게 자꾸 그런 의혹들을 이제 제기를 하게 되면 예.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서는 고개를 더 갸우뚱하게 되죠. 예. 좀 이런 거는 조금 삼갔으면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MB를 초청했지 않습니까?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네. 갈까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입장문 예. 기조로 봐서는 그러니까요. 상당히 좀 격앙되어 있는 것 같고. 예. 그렇다면 나 안 갈래. 라고 이제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예.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고려를 하겠죠. 예. 그래서 참석 여부를 최종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 여겨지긴 합니다. 그런데 역시 안 갈 가능성도 조금 가능성이 높아지긴 했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국정원 특활비 의혹 사건의 주범으로 했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분이 주범이면 검찰 소환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검찰 소환 시기가 좀 앞당겨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나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언론 보도 나온 것이 이제 검찰 수뇌부가 이제 판단을 내린 결과 이제 그 여러 가지 증거를 조금 더 확보를 해서 검증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시기를 그러니까 평창올림픽 끝난 뒤로 이렇게 미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내렸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대략 이제 그 패럴림픽까지 다 끝나는 그래서 한 3월 말 정도가 그 소환 시기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관측이 나오긴 했었는데 오늘 이제 주범으로 적실하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소환 시기를 좀 앞당겨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동계올림픽 폐막식 직후 그러니까 2월 말 정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못 보여드린 점 다시 한번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살피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금 서울구치소 출소한 이재용 부회장의 육성으로 직접 들으셨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 353일만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2심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고요. 재판부 판결 존중해야 한다는 쪽과 재벌 봐주기냐, 유전 무죄, 무전 유죄다. 청취자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재판 결과에 대해서 그다지 언급하고 싶지도 않은 정도고요. 예. 실망스러운 거죠. 사실 상권 분립되어 있는 나라에서 재판부가 판결 내린 것, 그것에 대해서는 그냥 따르지 않을 다른 방도가 없죠. 3심까지 결론이 만일에 나게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짜로 법 위의 삼성, 상식밖의 법원 이런 단어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은 숨길 수가 없는데요. 네. 제가 지금 말씀하실 때 한 웹사이트를 열어서 댓글 달린 거를 쭉 한번 봤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글이 10개 중에 0.1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1심 선고 후에 많은 분들이 재벌 3호 법칙이 있다. 1심에서 징역 5년 선고한 뒤 2심에서는 징역 3년 정도 해서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면서 풀어주는 거다. 그대로 나왔네요. 아니, 그러면서 맨날 이제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 경제에 기여하라. 뭐 그런 것들 보고 또 무슨 기업의 어떤 투자에 대한 결정, 중요 결정을 해야 되는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로 계속 내놨었거든요. 재벌에 대해서 판단을. 근데 첫 번째, 이들이 회사에 피해를 입혀가지고 사실은 좀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회사에 대한 피해를 입혀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내보내면은 그게 지금 말이 됩니까? 학교 폭력 일으킨 사람을 다시 학교로 돌려보내는 것은 이 제대로 된 결정이 아닐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재미있는 거죠. 이재용 부회장이 없으면 큰일 난다라고 얘기했는데 삼성전자 지금 대박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없으니까 오히려 53조나 되는 어마어마한 이익을 내고 있는데 저는 이른바 재벌 총수가 있건 없건 이른바 이런 세계적 기업들, 대한민국이 만들고 지금까지 길러온 세계적 기업들이 시스템에 의해서 가지, 그 사람 어떤 재벌 총수 일가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회사에 해를 끼치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오너 리스크가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8988번님, 이재용 부회장 석방 참으로 잘된 일입니다. 우리 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8037번님, 돈 있는 자에 대한 소신팔견이라 봅니다. 유전무죄. 이렇게 또 보내셨고요. 3518번님, 증거가 없는데 무리하게 밀고 나간 것이 지금 이 결과로 나온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셨고요. 그 다음에 7771번님, 대통령께서 이재용 부회장 석방에 의견을 내신 거 아닐까요? 이렇게 또 말씀하셨고요. 어떻습니까? 이런 청취자분들의 견해에 대해서는. 지금 이번 2심 판결의 내용들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재판부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 씨가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한 거다. 그리고 최고 정치 권력인 박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의 경영진을 겁박한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재용 부회장은 불량한 정권에 갈취당한, 흔히 우리들 이야기하는 삥뜯겼다 이렇게 표현한 것밖에 안 되는 거고요.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독박 다 쓰고 최순실은 모성애가 지나쳤던 사람으로만 이렇게 규정을 해서 이런 판결을 끌어낸 거거든요. 증언과 증거는 차고 넘쳤는데 그걸 채택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이 재판부의 권한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만일에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한다고 한다면 왜 국민연금은 국제투자의결기관도 반대하는 투자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억지로 서가면서 찬성을 했을까? 내부의 의견,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또 외부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했을까? 두 번째, 청와대 안종범 수석은 왜 이상하게 움직였을까?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이사장은 왜 지금 줄줄이 유죄를 받았을까? 이게 해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답답합니다, 정말. 더불어민주당, 제가 이제 이 발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여야의 어떤, 발표문을 한번 주의 깊게 보고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수석 대변인 논평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을 내린 법원의 결정에 매우 안타깝다 이렇게 지적했고요. 이번 판결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다시 한번 확인된 대한민국의 고질병인 정경유착의 검은고리 끊어내고 새 대한민국으로 나가는 신호탄이 되기를 온 국민이 기대한다. 이거 교과서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듣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적폐 논리와는 전혀 강한 메시지가 아닌 듯하고 오히려 지금 박용진 의원께서 너무 강하게 나가시는 거 아닌가 걱정이 돼요. 향후에 앞으로 큰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 걱정이 돼서 어떻게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상식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저는 법 체제도 존중해야 되고 또 사법부의 판단에도 합리성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증거가 불분명한데 너무 밀어붙인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지적도 일면 타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는 네. 기본적으로 왜 이 두 회사가 합쳐야 되느냐라고 하는 시장에서의 논의가 잘 서지를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시너지가 나질 않으니까. 네. 까놓고 말씀을 드려서 옷 만들거나 아니면 식당 운영하던 그 제일모직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스포츠 레저 이쪽에 집중하고 있던 회사와 건물 짓고 있던 회사가 합치는 것이 어떤 시너지를 날 건지가 사실은 불분명했거든 시장에서. 네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에 대해 국민연금 다시 말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네. 그리고 그 삼성물산의 주주들에게도 손해를 끼치면서 여러 소액주주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치면서 이걸 강행했단 말이죠. 그래서 네. 온갖 송사가 그 뒤에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 법원이 그런 판단을 내린 것에 저는 사실은 국회의원이라서 말을 함부로 못해서 그렇죠. 아니 면책특권 있으신데 왜 말씀을 함부로 못하세요? 네? 면책특권 있으시잖아요. 뭐 라디오 인터뷰에서 무슨 면책특권이 있습니까? 아 그렇군요. 예, 의외가 많다, 그죠? 아니 정말 예. 그 표현을 조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건 정말 분노스럽고 국민 상식에 반하는 거고 시장의 원칙에도 반하는 거예요. 저는 예.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핵심이 합리성이라고 보거든요. 네. 공정 경쟁과 합리성인데 그 두 가지를 다 어겨버린 이번 그 합병 결정과 그 과정, 이 납득이 안 가는 이 과정에 대해서 네. 법원이 이렇게 그냥 거의 면죄부를 줬다. 이거 잘 용서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요. 네. 예. 또 하나는 왜 이런 그 합병을 진행했는지를 이제 국민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고 봐요. 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의 주식이 단 한 주도 없었어요. 예.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식도 0.6%밖에 본인은 안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예. 삼성그룹 전체를 경영하고 그거를 승계받으려면 핵심이 삼성물산, 바로 삼성전자의 주식을 4.3% 가지고 있었고 네. 또 삼성생명의 주식을 20% 가까이를 가지고 있는 예. 그 삼성물산을 자기 통제권 안에 넣어야 되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합병을 밀어붙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거기에 정치 권력이 거둔 여러 정황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눈 감아버리는 판결이 나오니까 예. 허탈하죠. 허탈합니다. 정말. 재판부가 명시적 묵시적 청탁 없다고 했고요. 영차 네. 독대에 대해서도 이거 없다 이렇게 이야기 인정한 것 같아요. 네. 영차 독대 문제는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증언 빼고는 다 다른 증거가 지금 제출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오늘 제 책이 출간이 됐는데 거기에도 제가 자세하게 정리를 해서 써놨어요. 어떤 책입니까? 재벌은 어떻게 우리를 배신하는가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예. 참 왜 이재용 부회장이 어떻게 하다가 자기는 자기 주식이 하나도 없는 삼성물산을 거저 먹었는지 또 삼성전자는 어떻게 0.6%밖에 없는데 그걸 장악하고 있는지 그걸 설명을 했는데 그 네. 과정에서 예. 가장 핵심이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제가 밝혔거든요. 그런데 예. 이 모든 정황과 상황에 대해서는 그 증거와 증언에 대해서는 다 채택하지 않고 가버리니까 답답하죠. 그러니까 재판부가 뭐 여러 가지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네. 결정이야말로 판결이야말로 저는 국민 상식 밖의 판결이다. 이런 비판을 두고두고 받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법부의 판결이기 때문에 존중은 해야 되지만 국민들 상식 눈높이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많은 청취자분들과 또는 댓글을 다는 분들의 생각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박윤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네요. 국회에는 소위 이재용법을 비롯한 상법 개정안, 공익법인의 악용을 바로잡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삼성을 위한 특혜 규정인 보험업 감독 규정 개정안 여러 법안이 제출돼 있다. 이거 계속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써놓고 나서 보면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네. 이 상법 개정안 하나하나가 다 과도하게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어서 네. 재벌 대기업에게도 좋지 않고 우리 경제에도 좋지 않은 그런 특혜 규정을 제거해내기 위한 작업이고요. 네. 또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주시해서 보고 있는 공익법인에 대한 부분도요. 그렇죠. 공익법인을 악용해가지고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해서 쓰고 있는 그런 유경재단이 대부분 그런 거죠, 뭐. 예. 바로 잡아야 됩니다. 재벌들의 예. 그런 공익법인들에 대해서요. 예. 그리고 예. 보험업 감독 규정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이 규정 때문에 혜택을 보는 회사가 2개.
보험회사가 2개. 네. 하나는 삼성생명, 하나는 삼성화재. 이들이 시중 가격으로 그 주식을 보유한 걸로 계산하지 않고 취득원가, 애초에 얻었을 때 가격으로 계산을 하니까 삼성전자 주식을 260만 원, 270만 원 하는 걸 5만 원으로 계산해서 보유할 수 있게 하니까 근산분리 원칙을 뛰어넘어서 지금 그 삼성 그룹 전체 어떤 그 순환출자 고리가 만들어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법과 제도를 바꿔야죠. 예. 다음 기회에 한번 저희 스튜디오에 나오셔가지고 길게 저하고 한번 토크오버트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회 주십시오. 제가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3부로 옵니다.